6.25 때 할아버지가 길을 이 한국 국군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것 때문에 대대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래서 아마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집에서 막 다 가려놓고 집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막 카드 놀이하고. 네, 안녕하세요. 항병도에서 태어나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위로TV를 운영하고 있는 김주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본인이 계속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정은이 청년 중시 이거를 되게 강요를 하더라고요. 청년 중시 사상, 청년 중시, 뭔가를 자꾸 청년들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MZ에 대한 관심이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사상적인 부분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사상. 그러면서 전부 다 남한 문화 관련된 것도 이런 배격하는 법원들이 막 만들어지고 개명을 시키도록 하고, 개명도 막 혁명적 이름으로 다 개명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청년 이 MZ세대의 사상적 교화가 안 되는 부분,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남한 문화의 유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결국 그 세대가 김정은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가장 큰 주요 세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우호적일수록 자기 정권은 더 안정화가 될 거고 견고해질 텐데, 반대로 이 세대가 자기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자본주의 어떤 사상 체계 같은 것들이 지금 조금 변질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 사회의 주류가 되고 정권을 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북한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봐서 총살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드라마 봤는데 당당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거 보던가 말던가. 우리 사회 체계가 우리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최고야, 이런 자부심이 있다면, 나만 뭐 썩어 빠진 뭐 자본주의 사회 그거 뭐 얼마든지 보라 그러지 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 안 돼, 막 큰일 나, 막 이런 거잖아요. 왜? 진실을 마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나만 드라마를 봤는데 막 공개 처형까지 한다? 아니, 봤는데 막 사상이 막 변질이 된대요. 그러니까 사상이 왜 변질되냐고. 진짜 북한 체제가 진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혹은 본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정권이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이미 공개 처형을 하고 뭐 유통하다가 잡히면은 뭐 처형하고 법안까지 만들어 가지고 뭘 못하게 하고, 이건 결국은 북한 주민들이 열망만 키우는 거죠.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풍선 효과가 생기잖아요. 누르면 누를수록 밑에서 더 확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겠죠. 근데 그게 폭발하는 시점이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폭발을 하면 북한 지금 체제가 뭐 안정화돼 있는 것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자기 생각과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북한의 사회에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이미 휴대폰을 사용자가 50만이 넘은 지 한참 됐는데, 근데 대부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을 예전 같으면 내가 함경도에서 저기 평안도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뭐 전보를 치고 편지를 쓰고 그거 얼마나 오래 걸리지. 그것도 다 감시가 되고. 지금은 아무리 감시한다고 그러지만 북한 내부적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아주 좋은 채널들이 열린 거죠, 이미 북한이. 그러면 지금 북한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은 그거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극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왜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절대적인 권력자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 문화 정서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씨 일가 그리고 그런 중앙당에 내가 그 고생하고 항상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노고가 심한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쁨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집안의 영광이고 내 일생일대 최고의 명예란 말이죠. 그런 사회인 거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사회인데, 아니 그럼 김정은이 외도를 한다? 그 외도가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오히려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사회 문화인데, 그게 막 아니 김정은 외도를 한다고? 뭐 그렇게 우아할 정도가 오히려 아니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세대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때는 주로 산과 들, 자연으로 많이 나갔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도 이게 뒤에 가면은 갱도들이 많았어요. 이 갱도가 뭐냐면 다 옛날에 그 전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 군사 시설 혹은 그런 그 뭐 군사 이런 무기들이 뭐 탱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숨겨져 있던 그런 갱도들 혹은 방공호, 전쟁 나면 숨어야 하는 대피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데가 거의 뭐 그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런 데를 가면 젊은 남녀들이 있는 걸 알아가지고 어릴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맨날 돌멩이 들고 어두운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멩이를 던져봐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안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안에서 소리가 빵 나거든요. 그게 재밌다 그러고 그 정도로 거의 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괜히 탈북을 하다가 잡히면 또 감옥에 끌려가고 꽃바꾸라 그러는데 이제 노동 단련대 뭐 그런 데 끌려갈 상상만 해도 막 그리고 막 그 직결소 같은 데 끌려가고 뭐 하여간 그런 상상만 해도 정말 치가 떨리는 공포감이 막 몰려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정도의 배고픔, 그걸 이겨낼 정도의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배고픈 거는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배고픈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사람이 미쳐 돌아갈 정도로 배고프니까 내 가족이 굶어 죽는 모습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 절망감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상황들을 때문에 내 자식을 버려야 되는 그런 절망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배고픈 개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한다라는 거는 그 공포감을 이런 것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자식까지도 내가 버렸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숟가락도 제대로 못 두는 나이인데 부모가 나를 버렸어. 이 배고픈 것 때문에. 근데 내가 뭐 총이 두렵겠어요. 군인이 와서 나를 잡아서 뭐 폭행하는 게 두렵겠어요.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게 두렵겠어요. 그 아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는 거죠. 그 반복되면 될수록 그 자극이 커지니까 결국은 탈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결국은 할아버지가 길 하나 알려줬다는 것 때문에 대대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반역자 집안처럼 되어서 평생을 그냥 아주 적대 계층이 돼버린 거죠. 북한에서는 정말 서민 중에 서민. 우리는 그 아버지가 배를 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냥 거의 바닷가에서 사는 맨날 학교 끝나면 바닷가에 살다시피 그렇게 살았어요. 일단 입당이 안 돼서 아버지가 북한에서는 어쨌든 입당이 돼야 당원이 돼야 이게 출세길이 좀 열릴 텐데 입당을 못했죠. 그리고 그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더라도 뭐 군대라도 가야 입당할 기회라도 있는데 군대도 못 갔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관장 학교인가 선장 학교인가 뭐 그런 데를 가서 배 타는 것만 주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워낙에 안 좋은 상태면 출세할 길이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고 아무래도 관계를 별로 그렇게 안 맺고 싶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녀도 사상적으로 문제가 이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도조차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문제 있는 학생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학교에서도 반항적인 과제를 뭘 해오라 그 과제라는 게 공부에 대한 과제가 아니라 전부 뭔 물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방학만 되면 토끼 가죽을 해오라고 그러고 뭐 구리를 가져와라 그래요. 철. 이 동구리를 주우러 다녀야 돼요. 저는 그 기차 데일에 고정하는 대못 있잖아요. 그걸 막 뺏어갔었어요. 약간 그 정도로 약간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이미 나는 뭐 어차피 뭐 안 될 텐데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안전원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제가 어린 나이인데 우리 아버지를 제 보는 앞에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왜 그러냐고 진짜 막 울면서 막 덤벼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직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무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출세도 안 되고 해봐야 인정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예 일을 때려쳐버리고 그냥 아예 뭐 다른 동네 다른 지역으로 막 가가지고 돈벌이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안전원한테 한번 붙잡히면은 보이지도원이라 그러는데 보이지도원한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제 앞에서 그 무섭고 엄하고 강한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막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 분노감 같은 것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집에서 막 다 가려놓고 집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술 먹고 막 카드 놀이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현재 이제 뭐 탈북민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막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다양한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을 가능한 자유롭게 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창업이라든지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탈북민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창업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 돈도 안 받아요. 무조건 싸게 오픈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돕고 있다 보니까 혹은 심리적인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 아이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돌봄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양한 탈북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다양하게 만나고 있다 보면 탈북 동기, 또 탈북 배경, 과정, 그리고 현재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하고 대부분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까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아무래도 좀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욱 큰 문제가 오거든요. 탈북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걸고 왔는데 여기 왔더니 를 하는 거예요. 라는 숫자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지금도 를 많이 하거든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아요. 숫자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아니 배고파서 왔는데 그때보다 여기는 훨씬 좋잖아요. 근데 왜 를 하지? 그런 이유인 거죠.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고팠던 것보다는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비교, 이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지금 북한에 있는 MZ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오는 어떤 그 동경과 충동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어떤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보고 지금 확장되는 이 의식하고 지금 현실 북한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또 좌절감과 박탈감, 거기서 오는 불만들, 반발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꾹꾹 숨기고 눌러서 괜찮으면 다행이지만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폭발될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 딱 건드려져 가지고 마치 그 싸잡아서 사람들을 막 공개 처형을 하는 모습을 본다든지 자기도 다루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고파서 탈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위해서 탈북을 하는 거죠. 탈북민들 보면은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은 너무 경쟁 사회인 거예요. 정말 그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거기서 탈북민들은 시작부터가 어려운 거죠. 경쟁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출 만한 뭔가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좌절이, 시작부터 좌절이죠. 그럼 거기에서 몇 번의 어떤 경험을 하면 완전히 그 안으로 그 경쟁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방법들이 있죠. 결국 그래서 사실 탈북민들, 특히 저희 때 예전에 온 탈북민들 오히려 더 사각지대였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전과 없는 사람이 적다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과가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 상태로 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혼인신고를 못한 상태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에 있는 거죠. 그런 실패 경험들 해보거나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거나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나랑 비슷한 편한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맺어요. 근데 그 연대의 가장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끼리의 연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것들이 공유가 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편법이나 불법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공유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잘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라도 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쌓아가야 될 그런 것에 대한, 내가 어차피 나는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전과가 있던 뭐 신용불량자건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인지를 하고, 최근에 그래도 한 10년 원저리 분들은 지원 제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그 형이랑 엄마가 같이 왔어요. 형이 먼저 왔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면은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버스도 안 타고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하고 대한학교에 있을 때부터 계속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걸어 다니고, 보면은 행색도 정말 저 친구는 티셔츠 한 장 사입을 돈도 없나? 왜 저러고 다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친구 알고 보니까 형이 먼저 왔는데 형이 얘 정착금이라든지 생계비를 다 가로채가지고 받고 있고, 이 친구는 그 형 때문에 아무 혜택을 못 보면서 완전히 그냥 일전 한 푼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이 그렇게 어머니와 동생 정착금 생계비를 이렇게 좀 거의 뭐 편취하고 갈취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알코올 중독이 오고, 알코올 중독이 심해지고 뭐 하다가 정신병원에도 이제 그 감금이 되고 막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 2년 전에 혼자 고시원에서 소주병 한 10대 병이 이렇게 빈 병을 머리맡에 두고 죽었어요. 그냥 혼자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혼자 그냥 조용히 그냥 갔는데, 그 동생이 그 형이 갈 때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그 과정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뭐 부모님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사실 최근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몇 번 할 정도의 어려운, 얘가 지금 괜찮을까 전화를 했는데, 나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전화했다, 진짜 나는 이제 못 살겠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나 형 진짜 나 지금 떠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2번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버텨보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참 탈북민이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었던 탈북민들 그런 사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통일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고 정책 제안을 하라고 그래서 가면 몇 명 불러놓고 탈북민들의 소리를 좀 반영하기를 바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탈북민들의 이 지금 젊은 세대, 특히 한 60%가 되는 이 20대에서 40대들이 겪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은 지금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왜 혼인신고를 못하는지 알죠? 혼인신고를 안 해야 미혼모로 돈을 하나라도 정부에서 더 받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이분들이 그걸 끊어낼 수 있는 장치가, 대안이 있어야지 그걸 끊어내지. 무턱대고는 잘라내고 도전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벼랑 끝에 발로 팍 차버리는 거게 더 되냐. 최소한 이분들이 뛰어내리게 만들려면 그 끊어내는 건 이분들한테는 진짜 벼랑에서 내가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나한테 뭔가 안전장치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정부에서 못하겠으면, 통일부에서 이런 정책으로 그걸 하기가 어려우면 진짜 현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이분들을 함께 보고 돌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함께 그런 좀 솔루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데라도 좀 지지를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 거죠. 사실 좋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과제로 남아있고, 그런 사례들을 저는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좀 데이터화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변화가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 딱 동남아를 갔어요.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원어민들하고 계속해서 원활하게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나오면, 간호대학이었어요. 이 여성분들이 많았거든요. 계속 대학교 앞에 그 학교 시간쯤 되면 그 앞에 가서 하라고. 근데 가면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거예요. 와서 내가 이 한국인인 게 이게 해외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막 그 프라이드가 느껴지고 굉장히 한국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다가가면 거의 사기꾼 아닌가 해가지고 되게 이게 경계를 하는데, 한국 사람 그러면 되게 호의적으로 수용하고 마음을 탁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한국 사람인 게 참 이럴 때 자랑스럽고 좋다. 유럽에 갔을 때 2007년도에 영국을 갔는데 박지성 선수, 설기현 선수 그때 막 거기 뛸 때였어요. 막 지성팍 얘기하고 뭐 하는데 뭐 다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이고 뭐 축구로는 정말 탑 클래스인데 거기에서 한국인 선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그때 막 자부심이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한국 좋지 그냥 그 정도였는데, 밖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북한 그러면 다들 경직되고 북한 얘기하면은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고 확 진지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거의 뭐 사람들이 따뜻하고 뭔가 여름처럼 느껴지는데, 북한 딱 얘기하면 다 얼어붙은 겨울같이 느껴지는 완전 극명하게 대조적인 반응이라서 북한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잘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해외 가면은 뭐 북한 얘기하면 다들 이 사람이 전쟁통에 어디 그 총 들고 타령한 거의 그런 수준, 혹은 전쟁통에 난민 바라보듯이 하고, 우리가 뉴스 보면은 나오는 뭐 핵 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좀 깊이 얘기한 것 같아요. 깊게 막 생각을 안 하고 살거든요. 왜? 현실에 이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가 더 급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좀 더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저도 제가 이 일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좀 다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또 더 분명하게 또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